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내척수로 운동을 하면서 장부순환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척수로 운동이 익숙해지면 각 손가락의 움직임을 통해서 원하는 부위를 자극할 수 있게 된다. 3, 4, 5지를 구부려서 연수를 조여주고 소장을 자극한다. 검지를 구부리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대장을 자극한다. 엄지를 구부리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심폐를 자극한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제도가 이루어지면 신경경로의 근골격 장부순환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업식이 발현되면 업식이 내장된 원인과 내장 경로가 드러나고 업식의 영향을 받는 전체 생명경로의 상태가 드러난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엄지는 교감신경, 검지는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라는 걸 놓고 볼 때는 엄지검지가 그렇게 해당이 돼요. 근데 장부를 놓고 볼 때는 검지는 이게 이제 대장이에요. 대장. 그리고 엄지는 심장과 폐야. 그래서 엄지를 움직이면 이제 심장과 폐가 반응을 하고 검지를 움직이면 대장이 반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 3, 4, 5지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이제 신경에 있어서 연수부를 자극하는 그 일이고, 이제 안면신경을 자극하는 이제 그 동작인데, 이게 장부로 갈 때는 이 3, 4, 5지 자체가 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검지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신경 경로를 갖다가 관찰하고 대장 상태를 관찰한다. 검지는 자율신경에 있어서 미주신경에 해당하는데 검지 손가락이 주관하는 미주신경의 말단이 대장 소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단전이 대장과 소장을 지배하는 부교감신경의 말단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통해서 생성되는 이 그 생체 전기가 이 신경의 말단에서 짜작짜작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단전에서는. 그 신경의 말단의 가지를 최대한 많이 벌려주고 거기서 왕성한 그 생체전기 활동이 일어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째는 발성수행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척수로 운동이에요. 그래서 발성수행과 내척수로 운동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것이 이제 강력한 말초신경 순화 또는 말초신경 재생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 요거는 기역 발성이거든요. 기
그렇게 해서 기의 진동이 미주신경을 타고 하단전까지 내려가서 하단전에서 기 하는 진동이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고, 역하고 짧게 딱 끊어주는 거는 역은 연수를 억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수에서부터 시작된 미수신경과 하단전 사이의 신경 경로를 갖다가 자극해주는 그런 이제 발성법이고, 그런 뇌척수로 운동법이죠. 그래서 이 기억 수련을 하다 보면 대장에 내재된 업식과 미주신경에 내재된 업식이 표출이 돼요. 특히 대장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기억 수련을 하면서 대장 부위에 안 좋음이 생겨난 원인 업식이 표출이 돼. 그러면 그 업식을 관찰하면서, 아, 이 트라우마가 내 대장에 이렇게 머물러서 내 대장의 기능이 안 좋아지도록 하는 원인이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3, 4, 5지는 요거는 이제 비읍 발성이거든요. 읍 하면서 간비장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장부가 전체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 소장부가 비하는 진동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소장에 기능적으로 안 좋은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업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제 요 비읍 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장하고 승모근하고 이제 신장까지 그 장부들의 내재된 이제 업식을 갖다 같이 표출을 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도해 주는 효과가 있죠. 신부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비읍 발성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발성을 못해. 신부전 증상이 있으면. 그래서 비를 했을 때 비발성이 되면 신장이 건강한 거고 또 소장이 건강한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운동으로 뇌척수로 운동을 하면서 그 두 부위에 이제 업식을 제도하고 그 안에 내재된 이제 트라우마를 갖다가 해소시킬 수가 있다. 엄지 같은 경우는 심폐거든요. 엄지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니은이면서 교감신경 경로인데, 니은 이렇게 하면서 등 쪽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심폐를 확장시키는 이 기능을 해주는 게 니은 발성이고 엄지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엄지손가락 운동 자체는 가슴신경을 자극해서 가슴신경이 갈비뼈 안에 있는 장부들의 상태를 갖다가 지각하도록 해줘요. 그래서 가슴신경이 싸고 있는 장부 상태를 엄지운동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이제 크게는 이제 심장하고 폐가 이제 가장 큰 그런 자극을 받고 췌장, 비장, 간 쪽도 같이 자극을 받아요. 엄지 운동을 해줄 때. 그리고 이제
엄지 발가락 같은 경우가 이제 간, 비장하고 심폐가 동시에 자극되는 그런 이제 신경 경로인데, 엄지 발가락은 뭐 발성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쭉 뻗으면서, 뻗은 상태에서 심폐 상태, 간비장 상태를 갖다가 같이 관찰해 보면 이제 그 부위에 안 좋은 업식들이 표출이 되고, 뭐 처음에는 뭐 쥐가 난다든지 뭐 어디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막 장운동이 막 활성화된다든지 뭐 방광운동이 막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거는 적핵 경로라는 신경 경로가 자극되면서 오는 현상이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관절을 굴곡시키는 신경이 자극되면서 오는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을 굽힐 때는 이제 심장과 폐가 활성화되면서 소위 굽힌근에 이제 강한 힘을 보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소장 대장 쪽에 이제 피질 기능이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굽히는 것도 부드럽게 굽혀지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그런 그 경로가 이제 장운동이나 이 이제 방광 쪽에 이제 운동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수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는 가스도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부글부글 꼬록꼬록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나고, 이제 제일 좋은 건 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내적수로 운동하면 살 빠져요. 배도 들어가고. 예전에 어떤 사람들 같이 내적수로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내적수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내적수로 운동을 하면서 살 빼기를 했고, 그 사람은 내적수로 운동을 안 하고 살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1년에 20kg가 빠졌어요. 그렇게 이제 아주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예를 들어 검지 운동을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3차 신경 중래핵에서부터 상악분지, 하악분지를 거쳐서 또 이제 관자놀이에서 안분지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이 미주신경 연수로 내려와서 미주신경을 타고 이렇게 하단전으로 가는 그 경로를 갖다가 내가 그려서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요 검지를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의식에서는 듣는 기능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정척수로 운동이다. 전정척수로 운동과 미주신경의 경로와 3차 신경 중래핵과 운동핵과 주감각핵의 경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 해당 경로에 이제 업식을 자극하고 또 의식 경로를 갖다가 이제 들여다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움직임에서 전정척수로 전체 경로와 미주신경 경로와 3차 신경 주감각핵, 중래핵, 운동핵의 경로를 같이 살펴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찬찬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요 움직임과 그 경로를 이렇게 훑어보는 그것이 일치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듣는 경로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것에 미치는 장부의 그런 영향, 근골격의 영향, 말초신경의 영향, 중추신경의 경로, 이것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자기 제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비상비비상처 해탈에서 장부 순화하고 척추 순화, 뭐 갈비뼈 순화, 꼬리뼈 순화, 뭐 반신소주천, 머리뼈 순화, 세포 순화, 말초신경 순화 이런 이제 자기제도의 과정과 절차들이 있는데 비비상처 해탈에서 그와 같은 어떤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자기를 지각하고 관찰하는 그 감각이 6식, 7식, 8식을 넘어서야 된다. 그 정도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각성이 있어야만이 비비상처 해탈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세포제도라는 이제 그 공부를 갖다가 이제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그 본성의 구조를 하고 있다. 우리 몸도 본성을 이루고 있는 무념, 무심, 정멸상이라는 이 세 가지 이 관계가 형상화되어 있고 우리 몸도 그러니까 그 몸이라는 것이 뭐 피부, 근육, 힘줄, 뼈, 골수 이런 것도 피부와 근육 사이에 막이 있어. 그 막이 정멸상의 표현이야. 근육과 뼈 사이에 막이 있어. 그 막이 정멸상의 표상이요. 뼈와 골수 사이에 막이 있어. 그것도 정멸상의 표상이에요. 큰 구조물을 놓고 보면 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멸상을 표현하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 구조물이 하나는 무념이 되고 하나는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다가 수직으로 뚫고 들어갔을 때 살갗에서부터 근육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살갗과 근육의 사이에서 그 층을 구분해 주는 막의 그 정멸상을 갖다가 들여다본다. 이것이 세포순화의 시작이에요. 옛날에 그 소림사에서는 어떤 수행을 했냐면 그 아이들의 그 손가락 그 동자로 출가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의 이제 손가락 힘을 갖다가 이렇게 키워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손가락으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이듯이 이렇게 눌러줘요. 이게 막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멍이 들지. 어른 손가락은 커, 이게.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나무떼기로, 막대기로 깎아가지고, 애기 손가락만한 크기로 깎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이렇게 저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육층과 뼈층의 막을 두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막을 활용한 이제 운기, 보통은 경락으로 운기를 하는데 경락운기가 아니고 막운기라는 거를 갖다가 하도록 해서 그 각자 그 개개인의 신체 능력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제 수행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역근법이요. 근을 바꾼다. 막의 공간을 넓혀서 근을 바꾸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 근막과 뼈막 사이의 막층에서 정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막이 두터워지면 정멸상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 구조가 나타나고, 세포와 세포도 떨어져 있잖아. 신경세포도 떨어져 있고 우리가 체세포도 떨어져 있거든요. 하나의 세포는 무념세포고 하나는 무심세포고 중간은 정멸이에요. 이 구조로 손끝에서부터 세포를 다 그 구조로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세포를 내가 그렇게 본다. 아주 미세하잖아, 세포가. 그러면 그 손톱세포의 그 미세한 거에다가 마음을 두고 각성을 집중해서 그거를 큰 공 2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개의 세포가 하나는 무념, 하나는 무심, 그리고 그 간극의 그 정멸상은 그 세포와 세포 사이에 떨어진 그 간극, 이거로 정멸상을 삼고, 그게 처음부터 안 돼, 그 세포막관이. 그러니까 큰 구조물에 피부와 근육 사이에 막, 근육과 뼈 사이에 막, 이거를 갖다가 단련시켜 가지고 그 막관을 갖다가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런 그 수행법을 썼어요. 비비상처 해탈은 모든 몸을 이루는 그 물질 구조, 세포 구조 안에서 적상, 정상, 정멸상을 인식하는 수행이다. 그러니까 그 전제된 수행, 신경순화나 장부순화나 이 뼈순화라는 이 전제된 수행이 그 충실해지지 않으면 그 후의 수행을 아예 그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한계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과정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질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대뇌 피질에서부터 그 피질 경로가 내려오는 경로, 그리고 요 5손가락의 움직임은 12개 뇌신경을 동시에 자극하고, 이 8개 목신경과 12개 그 흉신경을 동시에 자극해요. 그리고 11개의 천골신경과 요수신경을 다 동시에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딱 반으로 나눠 갖고 좌우로 나오는 말초신경 전체를 5손가락의 움직임이 앞쪽으로 다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요것이 구부러질 때 12개의 뇌신경의 그런 그 수축감, 8개의 목신경의 수축감, 12개의 흉신경의 수축감, 5개의 요신경의 수축감, 6개의 천수신경의 수축감을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또는 중간에서 먼저 시작해서 위로 아래로 이거를 다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한 번의 움직임을 아주 소중하게 해야 돼. 성스럽게. 그 영역들을 내가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요 피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피부막과 근육막의 그 막 상태를 정멸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근막과 뼈막의 그 막 상태를 갖다가 정멸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골수막과 뼈막, 뼈 안쪽에서의 그 정멸상의 인식이라는 거를 그 조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성과 뇌척수로
그리고 이제 막을 활용한 이제 정멸상의 인식, 이 부분이 비상 비비상처 해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된다. 이제 어깨가 아프다는 거를 한번 이렇게 내척수로 운동을 병행해서 이제 제도해 보는데, 중심으로 어깨의 통증을 비춰보면서 검지를 천천히 구부린다. 검지를 완전하게 구부린 다음 중심을 지켜본다. 생각지도 않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친구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 친구가 두려웠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려졌다. 그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되어 어깨에 맺혀 있다. 어깨가 아픈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어깨에 맺혀 있는 트라우마는 승모근을 경직시키고 부신경을 수축시켰다. 목신경을 경직되게 하고 횡격막 신경을 수축시켰다. 횡격막이 수축되면서 심폐가 수축되고 가슴 속에서는 슬픔이 생기게 되었다. 검지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픈 어깨를 이면으로 비춰준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한 무더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느껴진다. 심폐가 확장되면서 내 안에 박혀있던 슬픔도 제도된다. 이렇듯 중심과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내 속으로 들어가서 제도해야 할 대상을 만날 수 있다. 중심법과 내척수로 운동법이 함께 쓰이면 훨씬 더 빨리 장부순화가 이루어진다. 이제 내척수로 운동을 하다 보면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뭐 불편하다, 뭐 꼬였다, 뭐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게 마치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감정이 떠오르고 그것이 이제 지속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다 내가 제도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 내척수로 경로상에서 그 내척수로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아주 핵심적인 업식이요.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 머물러, 검지손가락을 구부리다가 그 증상이 나타났으면 검지손가락은 계속 구부려요. 구부리면서 마음은 그 증상이 나타난 자리에 머무르고 그 증상과 중심을 연결해. 중심을 증상과 연결하고 손가락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과 연관된 나머지 연계 경로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싹 드러나요. 심폐가 수축돼서 슬픔이 있는데 심폐수축의 원인이 어깨에서부터 왔고, 어깨 경직이 몇십 년 전에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윽박질른 데서 시작됐다. 그걸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평생 고질병으로 그냥 어깨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중심을 편안하게 하고 중심과 증상이 나타난 자리를 연결하고 손가락의 움직임에 같이 각성을 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굴곡시킨 상태에 머물러서 그 중심의 상태, 그 자극이 온 부위 상태를 갖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업식이 떠오르는지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된 내척수로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해소되면 다시 또 천천히 피면서 운동을 계속하고, 뭔가 제도할 대상이 나타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 훈련이 쌓여야 돼. 검지에서도 그렇게 제도되고, 엄지에서도 그렇게 제도되고, 3, 4, 5지에서도 그렇게 제도되고, 5손가락에서도 그렇게 제도되고, 엄지, 검지 동시에 움직이는 데서도 그렇게 제도되고, 3, 4, 5지 역제하고 엄지, 검지 편데서도 그렇게 제도되고, 요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발가락 구부리고 쭉 뻗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제도되고, 그것만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아주 대단한 성과고, 거기다가 발성과 내척수로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그 과정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아주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이제 막관이라는 거를 살갗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살갗 수행을 하면서 살갗의 느낌과 살갗의 그 내면 근육층과 살갗의 그 중간층, 그 이제 근막이죠. 그 근막을 인식해 보는 이제 그런 과정도 아주 좋고요. 그 막관 수행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 뼈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부위를 내 손으로 이렇게 눌러요. 약간 아플 만큼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게 이제 막층을 두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 사이들도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실제로는 그 핏줄이나 그 근육이나 그 경락이나 신경이나 이게 다 미세소관으로 돼 있는데, 미세소관이 가장 큰 다발을 이루고 있는 것은 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다발을 이루고 있는 그 막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멸상을 관하는 도구로 삼는다. 중심의 이면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공간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상태적 관점이다. 중심의 이면은 텅 비어 있다. 이것이 이면이 가진 공간적 관점이다. 중심의 이면은 아무렇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이 이면이 가진 상태적 관점이다.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각성으로 주시되는 대상의 상태이다. 현상을 대하는 의식이 아무렇지 않을 때 그 상태를 각성이 주시한다. 각성이 없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어떤 상태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가끔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손가락을 들어 보이면서 어떠냐고 되묻는다. 선지가 있으면 알아듣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리둥절한다. 의식이 쓰일 때 관여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자리를 주시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자리가 이면이다. 공간적 관점에서 이면이 세워지는 자리는 명치의 1cm 속으로 10cm 들어간 자리이다. 중심에서 등 쪽으로 5cm 더 들어간 자리에 이면이 세워진다. 이면에는 어떤 일치도 일어나지 않는다. 관여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가 명치의 1cm 속으로 10cm 들어간 자리에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면의 상태라는 것은 이제 공간적 상태는 무념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텅 비어졌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 관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념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식이 관여되지 않는다. 식의 그 자리가 본래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수상관을 할 때 미심에서 시상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공간적으로 텅 빈 걸 보는 거를 이제 무념차라 그랬잖아. 그죠? 그것은 첫 번째 무념이야.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식이 보는데 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 이거 집착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게 무요, 무. 듣는 데 대해서 또 아무렇지 않다. 이 아무렇지 않은 마음이 이제 두 번째 무념이에요. 그리고 신경이 억제돼서 뻑뻑하게 세워진 기둥, 신경 억제 물질의 작용으로 신경세포의 전달 체계가 정지된 그 상태의 무념을 세 번째 무념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념과 두 번째 무념과 세 번째 무념이 세 번째 무념과 첫 번째 무념이 같이 쓰여질 수도 있고 두 번째 무념과 세 번째 무념이 같이 쓰여질 수도 있고 첫 번째 무념과 두 번째 무념이 같이 쓰여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념의 진보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초선정에서부터 육선정, 식무변처정까지 무념의 진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무심의 진보도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죠. 편안하다, 뭐 담담하다, 철벽 같다, 텅 비워졌다. 또 이제 그 텅 비워진 것과 무념이 서로 만나서 아무렇지 않은 것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뻑뻑하게 억제된 그 느낌이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 무심의 진보라는 것도 무념과 무심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무심의 진보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무심을 세워서 무념을 인식하지만 나중엔 그 무념과 무심을 합쳐서 표면과 이면으로 만들고 또 표면과 이면으로 분리된 그 무심처를 갖다가 신경 억제의 그 기능과 에너지의 기능을 합쳐가지고 철벽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심이 진보해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공무변처정까지 5단계로 무심이 진보한다. 그래서 이제 감정의 제도라는 것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와 같은 어떤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법칙이 있고 절차가 있어. 그걸 알면 스스로가 현명하게 그것을 운용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진보가 없다. 저 설산동자는 그 한마디 개송을 듣기 위해서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라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여기까지를 알았어. 생멸멸이 정멸의락 그 뒤를 몰라. 그거를 제석천왕이 변한 야차가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의락 하고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문득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그 뒷말이 아주 그냥 자기가 꼭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에요. 어? 그 한마디 심지법을 듣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다. 그렇게 절실한 일이거든요. 수행이 한 단계 진보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 법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많은 이 다급생을 살면서도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듣고 이해했으면 부지런히 닦아서 성취하고 그 다음의 과정을 또 듣고자 애써야 되죠. 부처님께서는 일평생 설법을 하셨는데 49년 동안 49년 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껴. 아니 뭐 다음에 또 여쭤보지. 응?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는 거예요. 응? 이 법의 소중함을 알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연이 얼마나 희유한지를 알게 해서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반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일상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닦아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식을 확장시키고 무념을 진보시키고 무심을 진보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의식, 감정, 의지를 다 공덕으로 바꾸어서 8가지 공덕으로 바꾸어서 8가지 공덕을 가진 자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연못에서 그 8가지 공덕을 가진 자가 그 연못에 들어가면 거기서 육바라멜의 소리가 나고 무아의 소리가 나고 공의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난다. 그걸 들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의 소리는 뭐고 무아의 소리는 뭐고 18불공법의 소리는 뭐고 육바람의 소리는 뭐고 불기멸의 소리는 뭐고, 이 소리가 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연못지관에서 의식을 지혜로 바꾸고 의지를 각성으로 바꾸고 감정을 대자비심으로 바꿔가는 그 방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갖춰진 8가지 공덕으로 비로소 그 법문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근기가 생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수행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그 깨달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근기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촉감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 육바람의 소리 중에서 선정바람일의 소리, 그것이
결국에는 초선정에서부터 구선정까지의 그 수행 절차에 대한 얘기고, 그 중에서 팔선정이 8해탈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때 지금 이와 같은 소리가 나온다. 육바라밀의 소리 중에서 선정바라밀의 소리인 거예요. 그것을, 그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길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다. 어찌 보면 이게 짧은 얘기거든요. 그와 같은 공덕을 생각하면 이거는 1년, 2년을 거쳐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배워도 부족한 내용이에요. 근데 요 몇 달 동안 이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훑어보려니 바쁘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더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소중함과 그런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우리가 이 과정의 공부를 갖다가 생각해 보고, 이제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척추순화라는 거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어떻게 뼈순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과정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해요.